오늘은 또 제가 오래간만에 호숫가에 가서 또 한번 인생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숫가로 가서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제못에 산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 그 제못에 사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저의 인생 철학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호수에 도착하는 대로 우리 지나간 우리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올 우리의 또 앞날 그리고 또 지금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즉 우리 자식들의 비전이겠죠. 살아가는 이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한번 우리 노래 봅시다. 호수공원에 많네요. 그러면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벤치를 찾아가겠습니다. 파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벤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벤치는 여기입니다. 벤치가 잘 안 잡히네요. 자, 앉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보여지는 방송은 그 옴니버스 형태로 뭐 공원에서도 찍고 또 제가 사무실에서도 찍고 또 때로는 자동차 운전 중에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계획이 없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댓글로 또는 제 유튜브 방송으로 보내드린 그 unexpected happening 이라고 하는 그런 서브젝트를 가지고 방송을 했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 댓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새 또 제가 댓글을 보낸 그 당사자들이라든가 또 비슷한 그 유튜브들에게서 그냥 글자 그대로 unexpected happening이 생기는 것을 요새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을 하고 보낸 건 아니지만 그 일어난 일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낸 그 내용 그대로 unexpected happening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배란간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냥 happening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한국말로 자꾸 표현하자면은 뭐 발생된 일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일어난 모든 그 일들이 그 해프닝이 사실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마 제가 그 요즘 그들이 그 만든 유튜브를 보기 전까지도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생각하고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몇몇 그 유튜브들한테서 일어난 일들은 보면은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정을 듬뿍 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아마 이런 글을 보냈을 때는 기분은 안 좋았을 거예요. 왜 그것이 뭐 결국은 스윗한 소리는 아니거든요. 쓴소리였기 때문에. 쓴소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뭐 정말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악감정으로 악플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쓴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 당사자를 진짜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우위해서 또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더 나쁜 어떤 결과를 더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보내는 글인데, 그거는 글자 그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쓴 글이에요. 악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쓴소리에 좋은 조언의 댓글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그런 글을 보낸 사람한테도 뭐 어떨 때는 뭐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또 우리가 그 리플라이를 한번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그런 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리플라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새 그 Unexpected Happening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내보내면서 사실 제가 그 녹음해 놓은 것도 녹화해 놓은 것도 다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다 나가지 않았는데 바로 이러한 그 몇몇 그러한 해프닝들이 생기는 거를 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래, 나는 내가 어떤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몇십 년을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그 거친 세파를 거치면서 나한테 생겼었던 일이었고, 내 주위에서 생겼던 일을 내가 또 보았고, 또 우리가 신문이나 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거의 모든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떨 때 그 나오는 장면들을 볼 때라든가 그 어떤 유튜브에 방송되는 그 어떤 그 사연을 볼 때에 겪었던 유사한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사연들을 볼 때에 내가 그 정말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헤쳐나갈까, 어떨 땐 유심히 지켜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왜 저는 이제 내가 겪었던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그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요. 그 제비뽑기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연필을 굴리든 뭘 굴려서 우리가 그 하나 그냥 우리가 때려 맞추는 그러한 방법을 할 때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답을 하나 선정을 해서 클릭을 하면 결국은 틀린 답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그저 우리가 그냥 대충 대강에서 그 적은 답에 결국은 맞는 답보다는 틀린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미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제 경험을 그 정말 통해서라도 어떨 때는 그런 어떤 댓글을 보내드릴 때도 있습니다. 왜? 저는 뭐 글쎄 내가 그 어떤 댓글을 보내드리는 상대는 나보다 먼저 유튜브를 먼저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후원이라든가 뭐 봉사활동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 인생을 살면서 겪은 수많은 그 어떤 나의 그 시련, 그런 험난했던 그 순간들은 그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대부분은 나이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세대 아래인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형님 같은 마음으로, 어떨 때는 삼촌 같은 마음으로, 어떨 때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런 어떨 때는 댓글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댓글을 보내면서 한 번도 기분 나쁘게 나쁜 말을 쓰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핵심 문제에 대한 정말 하나의 선배, 이민 선배로서 또 인생 경험 선배로서 조언을 좋게 합니다. 사실 말은 바른 말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제일 우리가
정말 배우고 또 우리가 귀담아 그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모든 경험을 겪은 자예요. 무슨 뭐 속된 말로 뭐 세계 유명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뭐 자기 나라의 유명 대학에 뭐 수석으로 졸업을 했든 무슨 1등을 했든 뭐 무슨 예비고사에서 무슨 전체 수석을 했든 그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나오는 그 조언은 경험한 자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댓글에도 보낸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쉬운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그런 우리 감정, 사랑.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겁니다,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 나머지 후차적으로 뭐 서로 간에 무슨 배우자, 애인, 그거 사랑은 그 후의 일이에요. 세상에 제일 으뜸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가진 사람이든 자식이 없는 사람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뭐 무슨 사랑 타령 얘기만 나오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 무슨 사랑이 얼마나 크다. 근데 정말 그 사랑을 느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적어도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어떤 나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생겼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자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식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구나.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식이 자라가면서 재롱도 피우고 자라가면서 튼튼하고 또 건강하게 또 때로는 맞송도 부리고 때로는 뭐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짓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고 견디고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감싸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게 자식 사랑이구나. 그리고 자식이 속을 썩였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속을 새기니까 부모님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걸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당시는 몰랐겠죠. 왜? 뭐 내 부모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과연 그런 마음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 또 내 부모가 내 어머님이 와서 내 아버지가 와서 너 네 자식이 이렇게 속썩인 게 이렇게 해. 그때 가르쳐줘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오르메리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만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 우리가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초적인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제일 먼저 느끼는 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걔네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감수하고 감당하고 감싸 안았을 때에 그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생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unexpected happening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 뭐 그것은 금전적으로 됐든 어떤 무슨 뭐 법적인 이런 사건이 됐든 또는 뭐 친구와 동료 사이에 어떤 우정의 금이 가든 사업에 또 어떠한 손상이 생기든
무슨 공적인 일에 내가 또 반드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생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긴다고 하면은 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 교도소에 가 있다든가 내 모든 행동이 제한된 그런 삶을 산다든가 또 어떤 신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어서 어떠한 나쁜 상황에 빠져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떤 해프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예상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상이라든가 그 준비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그걸 갖출 수가 없어요. 야, 뭐를 배워야, 그러니까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를 한 번도 치지 않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골프장 나갈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허세를 부리고 저거 무슨 뭐 골프채 휘둘러서 공 때리는 게 저게 뭐가 힘들어. 이런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나 골프 못 쳐. 나 할 줄 몰라. 배운 적이 없어.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속된 말로 깡을 부리고 그럼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거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근처도 갈 수 없겠죠. 왜? 해본 경험이 없는데. 해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골프의 이론만 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컴퓨터를 통하든 온라인을 통하든 무슨 어떤 갖은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쌓았는데 실전에 나가서 해보니 안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그게 뭐 정말 뭐 잘난 인간들 많으니까 잘났다고 막 그런 거를 무슨 글로 쓰고 뭘 쓰고 발표를 하다 보면 그 어느 매스컴에서 해설자로 초청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청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해설을 할 때에 내가 그 운동 경험이 없고 그 운동에 대한 사전에 정말 뭐 골프채 한번 잡아본 적 없고 공 한번 차본 적도 없고 글럽 한번 손에 끼워본 적도 없고 그 야구 그 방망이 한번 휘둘러 본 적도 없는데 이론만 머릿속에 빤히 외워서 내가 나가서 해설위원으로서 가서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여진 그 90%의 선풀이 내가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한테 이런 인간으로 평가받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람이 착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은 시청률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청률에 나온 숫자만큼 모든 어떤 댓글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시청률에 뭐 3분의 1, 어떨 때 10분의 1도 안 들어옵니다. 댓글이. 그러니까 뭐 한 20%, 30% 하여튼 20% 들어온 댓글 중에 내가 90%의 선풀을 받았다고 해서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완전히 거의 90%, 100% 보여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뭐 60%, 70%의 그 구독자 중에 그 시청한 분들 중에서는 뭐 별 감흥도 없다든가 관심도 없다든가 또 그 방송에서 보여준 그 어떤 방송 내용이 별 흥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댓글을 안 보내겠죠. 그러면 그 댓글을 안 보낸 숫자는 훨씬 댓글이 들어온 숫자보다는 많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댓글에 들어온 그 많은 댓글에 좋은 선풀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100%의 잣대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유튜버들이 뭐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